전 시간에는 24절기와 음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4절기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동서남북이 좌오묘유방이죠. 그것들이 사이사이에 간방을 넣어서 팔방에 팔절을 만들어낸 거죠. 팔절. 우리가 이제 팔절 그러면은, 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 동지를 말하는데, 이 각각의 팔절에 두 방향을 더 넣어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24절기가 되는데, 이 전 시간에는 이 절기마다의 음과 양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절기가 어떤 방향에 있느냐, 그것을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이제 방향상 좀 모르는 단어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이렇게 지나쳐 들어주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좌오묘유방에서 좌방부터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방은 정북방향이죠. 정북방향이기 때문에 동지의 시기가 됩니다. 동지. 그러면 하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좌오할 때 오방은 하지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동방은 춘분, 묘방이라고 한다면 추분은 어떻게 됐어요? 추분은 유의 방향, 정서쪽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되어져 가는 좌우무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간방들의 얘기를 각각의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에 있는 그 동물들을 대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방은 동지라고 했죠. 동지. 그 다음에 동지 다음에 계절이 소한, 대한으로 넘어가는데, 소한은 개방이 됩니다. 말하자면 천간의 마지막에 있는 개의 방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은 축방에 됩니다. 축. 지지의 축토의 방향인 거죠. 그 다음에 입추는 간방이 됩니다. 간방. 입추는 동쪽과 북쪽의 방향. 북동 방향의 중심이 입춘이고, 그럼 이제 반대로 남서 방향의 입추가 되면 그 곤방이 되죠. 땅군자를 써서 곤방. 요 간방과 곤방, 그 다음에 이제 남쪽과 동쪽, 동남 간에는 입하의 계절에 손방, 그 다음에 이제 서북 간방의 건방인 입동, 요 네 글자만은 좀 사이사이에 말하자면 이제 건곤 간손방이라고 해서 8절에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는 동지의 계절이다. 동지의 계절이다. 그 다음에 동지 다음에 소한, 대한이 오죠. 소한, 대한은, 소한은 개방, 그 다음에 대한은 축방이 됩니다. 축방, 방이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추는 간방, 간방. 그 다음에 입춘 다음에 오는 우수경칩의
시기에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인방과 인방인 우수와 경칩인 갑방입니다. 갑을 천간의 첫 글자의 갑방이죠. 그것이 경칩의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동쪽의 방향은 변함이 없는 묘방이고 춘분의 절기입니다. 춘분의 절기가 되면 말하자면 그 묘방에 들어선 겁니다. 그 다음에 춘분 다음에 절기가 청명고구가 오죠. 청명은 을방입니다. 을방. 그 다음에 고구는 진방입니다. 진방. 진방. 지지의 진이죠. 진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과 동쪽의 중앙의 간방에 입하인 손방이 있습니다. 손방. 손방. 내가 이제 건곤간손방에 대해서는 이제 언젠가 또 내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입하 다음에 소만 망종의 절기는 소만은 우리가 사방에 속합니다. 사방, 지지의 사. 그 다음에 이제 망종은 천간인 병방입니다. 병방.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때가 되면 오방이라고 합니다. 오방. 그럼 하지와 따라오는 절기는 하지와 소서, 대서가 있는데, 소서는 정방에 속합니다. 정방. 정방이고, 대서는 미방입니다. 미방. 지지의 미, 진술충미, 미토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추가 되면은 말하자면 남쪽과 서쪽의 정중앙바위에 입추가 올 때는 곤방입니다. 곤방. 이 곤은 땅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입추 다음에 오는 절기가 처서백로입니다. 처서백로. 처서일 때는 신방. 이건 지지의 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서백로. 백로 때는 경방에 속합니다. 경방.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방향은 유방입니다. 지지의 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춘분이 지나면 춘분, 한로, 상강의 절기를 맞는데 거기에는 신방, 한로의 신방과 상강의 술방이 있습니다. 술방. 그 다음에는 이제 입동을 맞이하게 되죠. 입동을 맞이하면 이 입동은 건방이 됩니다. 건방인데 이건 북서 정방이죠. 북서의 정 가운데를 잘라놓은 중간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입동 다음엔 소설과 대설을 맞이하죠. 눈이 많이 온다는 계절인데, 그것은 이제 소설은 해방, 그 다음에 대설은 인방. 그리고 나서 다시 정북인 자방으로 말하자면 오게 되죠. 그래서 자방은 자계축, 소환대안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24방이 그 운행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24망이 정도는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24망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최소한 동서남북은 다 아실 테니까, 동서남북의 사이의 간방들, 말하면 건곤간손방, 말하자면 건방, 손방, 말하자면 간방, 곤방. 그래서 동서남북 사이사이에 있는 간방들이 합해져서 8절을 이루어 8절은 각각의 보름씩 지나면서 오는 절기에 2개씩을 넣어서 24방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암기하셨다가 잘 활용하셔도 좋고, 요렇게 해서 24방위를 따져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내가 이제 이 전 시간에 말하자면 뭘 얘기를 했나요? 와신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자서 초나라의 오자서가 초나라 평왕이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여자가 이쁘고 참 젊고 싱싱하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세자 빈을 간택을 한 건데 그것을 왕한테 줘버리죠. 비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참 자기한테 이쁜 여자 갖다 주니까 또 왕은 또 비무기를 또 신임을 하게 되고 참 주위에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을 말하자면 이제 비무기 아니 하나하나 제거를 하면서 세자가 말하자면 마음 편했겠어요? 안 좋죠? 아니 자기 마누라 얻어주느라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갖다 줘버리니까 뭐예요 그냥 기분 나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무기가 이제 세자를 갖다 말하자면 이게 이간질 아버지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세자가 왕위를 넘본다라는 이름 해가지고 이제 축출을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미리 그냥 송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놓고 가만히 보니까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오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 없애버려야지 이거 놔두면 후환이 두렵다. 왜?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오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사의 아들들이 있는데 오상과 오자서라는 자식이 있는데 요놈 두 놈도 좀 머리가 똑똑하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또 이간질 시켜가지고 저네들이 역종모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잡아들여라 하는데 오상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궁중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 둘째 아들은 오자서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요번에 가면 이유 없이 궁에서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데 나를 불러들인다는 건 요놈들이 뭔가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태자가 도망갔던 송나라로 도망가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말하자면 뭡니까 오나라의 말하자면 왕자죠. 왕의 사촌인 광이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뜻을 피력하니까 옳은 말이거든요.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좋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궁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궁궐을 지키려면 왕을 보호하는 왕을 위해서 이 울타리, 성을 쌓아라. 성을 쌓으면 왜 좋은 일이냐? 10,000명의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5,000명만 있어도 지킬 수가 있다.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서 궁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나라 왕의 우리도 좀 성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오나라가 그럼 그렇게 성을 쌓을 일이 있으면 어디 좀 샘플로 어느 나라에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고 와라 하니까 남쪽에 있는 월나라 자그마한 나라지만은 월나라는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둘렀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보고는 우리도 왕이 사는 이 가해를 이 울타리를 쳐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몰려올 때나 또 혹여 자객들이 온다든가 할 때 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촌 조카죠. 왕의 조카인 광이 말하자면 오자서가
당시에 그 오자선은 거짓골이죠, 거짓골. 왜 거짓골이냐? 태자가 송나라에 왔다가 정나라로 가게 되고, 정나라에서 또 나라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되죠. 말하자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왕에게, 왕이 말하자면 그 오자서한테 현상금을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상금이 당시에 보면 집 한 100채값 정도를 모가지다 걸었다니까 오자서는 어딜 간들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떳떳하게 행세를 하고 다녔겠어요. 거지도 산거지 꼴로 다녔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왕의 사촌인 그 광이라고 하는 왕자를 만나서 자기를 이기는 피력해서 조금 이제 그 왕의 측근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머리를 쓰는 그 책사의 어떤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왕이 말하자면 그 나라의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초나라를 치러 가죠. 그렇게 초나라를 치러 가서 오나라에서 초나라를 치러 갈 때 많은 도움을 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자서가 말하자면 그 자기의 조국인 초나라를 말하자면 멸망시키면서 아버지의 그 한을 품죠. 그래서 당시 평왕의 왕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말하자면 채찍질을 가해가지고 어찌 보면 좀 미친 사람이 말은 자기 한을 푸는 거지. 한을 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매질 했겠어요. 몇백 대를 하는 바람에 관이 부서지고 안에 시신이 묻게 아주 뼈가루까지 뼈가 가루가 되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사무친 그 어떤 한을 풀어냈죠. 아버지의 한, 형님의 한, 이게 그것이 이제 오자서가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오왕이 이제 다시 월나라를 치죠. 말하자면 이제 초나라는 위에 있었고 월나라는 남쪽에 있어요. 월나라 작은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깜봤죠. 그래가지고 이 오왕이 이제 월나라를 치게 되죠. 쳐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오나라에서 이제 그 월나라가 망하게 될 어떤 즈음에 월나라에는 상당히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 지략가가 범료입니다. 범료. 그러니까 이 와신상담의 얘기는 각각의 왕들을 모신 오자서와 범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나라가 말하자면 오나라가 거의 월나라를 다 집어삼켜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 힘인데 범녀라고 하는 그 책사가 말하자면 죄수들을 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살 특공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군사가 쫙 있으면요 한꺼번에 다 나가서 뭐 죽는 게 아니라 딱딱 조를 지어서 가서 그냥 20명 앞에 딱 나가서 오나라 군사가 보는 앞에서 그냥 자기가 목을 칩니다. 자살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주 목숨 내놓고 나라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자서가 딱 죄수들이 그러한 어떤 새로운 병법의 어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오나라는 졌다. 이것을 딱 머릿속에 느낍니다. 근데 이제 오왕 함녀는 또 그러면서 이 범녀는 말하자면
하여간 머리를 쓰는 거죠.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 그리고 미인계 속에서 서시라고 하는 여자를 또 오왕 함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는 오나라가 이겼으나 검려라고 하는 멀리 내다본 지략가의 그 책략에 오나라가 말하자면 말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나라가 월나라가 말하자면 이제 그 오나라를 이제 전쟁이 졌어요. 나라가 망해지는 상황에서 범렬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오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오왕이 그때 함녀인데 함녀가 말하자면 그 전쟁에서 패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부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러니 네가 절대 내 원수는 갚아라. 그리고 이제 그 월나라에게 진 그 치욕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 자기가 방에 들곤 할 때마다 그 신하를 옆에다 세워놓고 부차야, 응? 너는 네 아버지가 죽은 것을 잊었느냐? 그러면 왕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그런 데서 자면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자고 하는 것에 잊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말이 와신입니다. 와신. 내가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도 그 월나라에게 그 나라에 다 이겼던 전쟁을 책략을 써서 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잊지 않고 어떻게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그걸 키우는 거죠. 그래 이제 부차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몹시 아주 그렇게 불편한 잠을 자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세력을 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월나라 왕이 오나라를 이제 없이 여기고 다시 이제 침공을 하는 또 시기가 돼요. 서로 밀고 땡기는 25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냥 좀 내가 좀 너보다 세다 그러면 갖다 그냥 가서 대가리 들이받고 이런 시기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 월나라 부천이 가가지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래저래 해서 또 이제 또 나라에게 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부차한테 이제 용서를 받아서 월나라 왕은 돌아오고 범녀는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범녀는 끌려가고 참 그 치욕을 그 회맹의 그 말하자면 이제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거기가 회계산인데 이제 그 회계산에게 치욕을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월나라 왕 구천은 자기가 자는 방에다가 쓸개를 갖다 매달아 놓고 들고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쓴 것을 핥으면서 너는 잊지 말아라 회계산의 치욕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상대를 어떻게 내가 제압을 해야겠다는 그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진 마음의 행동, 말하자면 한 사람은 딱딱한 침대에서 자면서 과거를 잊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들고 날 때마다의 그 쓸개를 핥으면서 내가 말하자면 이걸 치욕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여간 오랜 세월 와신 상담을 하면서 호시탐탐 이제 또 때를 노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나라 왕은 또 이 월나라를 쳐서 이제 말하자면 월왕 구천이를 나라의 말하자면 식민지로 삼으며 돌려보내고, 범녀는 인지를 끌고 옵니다. 책사니까 여러 똑똑한 애 어떻게 걸어 죽여야 되겠다. 근데 범녀는 그 전에 여기에서 말하자면 미인기를 씁니다. 서시라고 하는 여자를 오나라 부차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왕은 그냥 여자가 이쁘니까 여자 말을 다 들어주겠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또 망해가는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하는데, 그 원인은 오자서의 말을 나중에는 이제 무시합니다. 서시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재밌는 것이, 아무리 힘센 장군이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왕이 옆에서 잠자리에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자는 이 말에 넘어가서, 서시가 말하자면 간첩인데, 월나라 범녀가 심어놓은 그 진상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말만 믿고 오자설을 갖다 말하는데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오왕 부차는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죽어갈 때 정말 오자서의 그것을 직언, 간언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를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내가 조금 여유롭고 불편함이 없을 때 내 주위에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누가 편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왜 돌고 돌아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정신은 끊임없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은.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몸뚱아리를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머리를 따라주느냐 이겁니다. 안 따라주죠. 그래서 세상이 혼탁하고, 그래서 세상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은 육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함께함을 알면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 어느 쪽이 나를 끌고 가는가, 이걸 잘 살펴서 와신 상담의 와신, 즉 딱딱한 잠자리, 또 상담, 쓸개 그 쓴맛을 보면서까지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어떻게든지 내 어떤 힘을 복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주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